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2014년 이후 9년 만인데요. 각국 정상과 기업들을 상대로 경제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합니다. 현지에서 방현덕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 다보스 첫 일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삼성, SK, 현대차를 비롯한 6개 그룹 대표 또 장관들과 함께 인텔, IBM, 퀄컴 등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과 마주 앉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민간,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업, 또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한국의 밤 행사에선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2030년 부산 엑스포 홍보 활동을 펴니다. 다보스 일정 하이라이트는 이틀 차 윤 대통령의 특별 연설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다보스에서도 방점은 경제 외교에 찍혀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스위스 추리히에서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최근 유행세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모레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발표하는데 설 연휴 기간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로 자칫 유행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일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3만 6,908명으로 한 주 전보다 17,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도 최근 3주 연속 줄었는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후에도 유행은 아마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그 감소의 패턴은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월 초 40% 가까이 올라갔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한 주 새 30% 초반으로 내려가는 등 정부는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의 구체적 시기는 설 연휴 직전인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납니다. 다음번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 일정과 범위를 결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로 자칫 유행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는 이르면 연휴가 지난 뒤 이달 말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회의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설 연휴 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지난주 5.8%로 한 주 전보다 12.3%포인트 감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양성률이 감소했지만 이것으로 중국 내 유행 상황을 파악하기는 부족한 만큼 대중국 방역 조치는 당분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본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원과 경찰 직원 수십 명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민주노총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이들이 진입을 막아서면서 현장에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등 모두 4명.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은 최근 경남과 제주, 전북, 전남 등에서 활동하는 지하 조직들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흘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제주도 세월호 기념관 대표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장보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설 명절엔 돈 들어갈 곳이 많죠. 여기에 임금까지 체불된다면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취약 분야의 감독을 실시하고 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선제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금액 30억 원 이상 500여 개 민간 건설 현장에선 임금 체불 예방과 기성금 조기 집행 지도가 진행 중입니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 겁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신속 처리, 직권 조사를 통한 대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내 임금 체불액은 매년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조 2천억 원을 넘었는데 청산율은 85% 수준입니다. 제조업,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또 다른 노동시장 이중 구조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 체불을 5대 불법 부조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임금 체불, 부당노동 행위, 불공정 채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 체불 취약 분야는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부당 노동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 체불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을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 첫 당첨자들 계약률이 70% 선을 기록했습니다. 큰 흥행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 완화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고금리 탓에 전체 분양 시장을 되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소식은 최덕재 기자입니다. 12,000가구가 들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 둔촌주공의 정당 계약률, 즉 첫 당첨자의 계약률은 7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4,786가구 중 1,430여 가구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등 소형 아파트의 계약률이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대량 미분양이 쏟아질 것이라던 우려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인데 시공단 측은 향후 예비 당첨자 계약이 더해지면 최종 계약률은 90%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12억 원 초과주택 중도금 대출 금지 해제, 실거주 2년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기대엔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에 지난달 전국 집값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약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른바 인기 지역에 근접한 둔촌주공이 규제 완화에도 이 정도면 올해 분양시장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에다가 대출금리까지 비싸다 보니까 실수요자마저도 계약을 주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약시장은 지역이나 가격에 따라서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둔촌주공은 다음 달 예비 당첨자 대상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면 3월에 무순위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